네, 오늘 월요일 3부. 오늘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더 모습이 멋있어지셨다 했더니 추수감사절 때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아이고, 별걸 얘기 다 하시네요. 푹 좀 쉬고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잘 갔다 오는 휴가 시간이었는데 가족들과 좀 힐링을 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좀 부럽기도 하고요. 다 좀 원장님처럼 좀 이렇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좀 보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국 분들. 네, 그러게요. 너무 바쁘게들 사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왜 그러면 우리 가까이 계신 정말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비즈니스도 못 닫으시고 그래서 못 떠나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마음은 좀 한 구석은 좀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또 주어진 시간 또 감사하게 당연하죠. 재충전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원장님의 여행 소식을 들으니 제가 다녀온 것처럼 기쁘네요. 네,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그 에너지로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또 소식과 또 그 에너지 기운 또 함께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네, 우리 그동안에 제가 이곳 달코라에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몸의 신체의 원리와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눴습니다. 주로 척추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사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사지라는 것은 팔다리죠. 자, 이런 구조물을 이제 고무줄이라고 하는 근육과 힘줄과 인대라고 하는 소프트 티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두통이 자꾸 일어나고 아니면 목과 어깨가 불편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근육들이 받쳐줘야지만 이 척추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몸이 할 기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뼈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날씨가 이러니까 그런지요. 이런 목 밑에 어깨가 정말 웃으시는데요. 말할 수 없이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저희 애들을 막 다 불러들여가지고 엄마 여기 좀 두들겨라, 10분만 두들겨라 막 사정을 하면서요. 너무 아팠는데 오늘 그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들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 통증과 그 목의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근육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근육이 뭉쳤다 라고 했을 때 어디가 보통 아프냐면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승모근이라고 그래서 트라피지어스라고 해서 마른 목골로 머리에서부터 양쪽 등 뒤쪽 어깨 쪽으로 그다음에 그 등의 가운데 쪽으로 해서 마른 목골로 이렇게 형성된 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과 더불어서 우리가 리베이터 스캐필라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 날개 쪽 견갑근이라고 하죠. 날개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겠네요. 이 견갑이라는 날개라고 하는 그 부위에서부터 머리까지 또 연결돼서 날개뼈를 위로 들고 내리게끔 하는 그런 머슬이 있습니다. 근육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스프라스피나투스라고 해서 우리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제가 빈번히 여러 차례 많은 청취자들에게 알려드렸던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또 팔을 상지라고 하는 어깨 주변에 있는 팔을 들어 올리는, 옆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것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스터너클레이도마스토이드라고 해서 우리 이 머리 앞쪽 옆쪽에부터 이 쇄골까지 연결된 이 근육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배우라든지 탤런트 여자분들 고개를 이렇게 싹 돌렸을 때 옆으로 옆선이 쭉 나오는 근육 있죠?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린 머슬이라고 해서 제가 언제 한번 또 어깨와 관련돼서 또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이다라고 해서 이 근육에 대한 어떤 압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브레키아 플렉서스라고 하는 신경총들과 또 서브클레비안 아더리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뇌로 가는 또 사지로 가는 혈관이 압박되는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스케일린 머슬, 사각근이라고 하는 이 옆쪽 그 근육을 또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근육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면 좀 의학적인 용어가 많으니까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시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그림이 있으면 참 더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은 뒤로 하고 네. 일단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그다음에 세마이 스피날리스 캐피디스라고 해서 캐피디스 이 머리뼈인데 머리에 붙어 있는 아주 얇은 근육입니다. 네. 또 하나가 스플레니어스 캐피디스라고 해서 이것도 또한 척추에서 머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근육인데 이 근육들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쉽게 얘기해서 근육에는 장거리 근육과 단거리 근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속근과 지근이라고 그러죠. 네네. 뭐 화이트 머슬 아니면 레드 머슬 뭐 적근, 백근 막 이렇게도 또 나누거든요. 생리학적으로 나눴을 때. 그래서 우리 몸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을 딱 이렇게 받쳐주는데 어디에서? 중립선하고 연결돼요. 중력선. 네. 쉽게 해서 지면하고 나란하게 똑바로 섰을 때 우리 몸은 중력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대신에 네. 이 장거리용이라고 하는 방금 전 두 가지 근육 그 장문으로 얘기했던 세마이 스피날리스 캐피디스라고 하는 거랑 또 네. 스플레니스 캐피디스라는 이런 머슬들은 장거리용인데 얘네들은 파워가 약해요. 아, 그렇군요. 힘이 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한 4-5kg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네. 좋습니다. 네. 한 4에서 한 6kg 정도 돼요. 10에서 15 파운드 정도 되는데 볼링공 하나죠. 볼링공을 네. 볼링공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머리 모양과 참 비슷한 구조로 형성이 돼 있고 무게도 비슷한데 그 머리가 그 볼링공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력선 안에 딱 받치고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네. 볼링공을 던지기 위해서 손이 앞으로 쭉 삐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런 형상과 같아요. 네. 그래서 장시간 내 머리가 이 어깨와 엉덩이를 옆으로 봤을 때 귀와 어깨와 그 다음에 엉덩이가 나란하게 있지 않고 앞으로 볼링공을 던지는 것처럼 쭉 받치고 있다고 하면은 네. 쉽게 해서 이 장거리형 근육이 힘들어해요. 그렇겠네요. 그 힘들어하면 부담이 많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주변에 있는 단거리형 근육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승모근과 트라피지우스라는 근육과 또 리베이터 스캐퓰라라고 하는 날개 축지를 올리는 근육과 네. 그 다음에 세마이 스피날리스 아니면 스프라 스피나티스라고 하는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이 팔을 옆으로 드는 근육, 네. 그 다음에 SCM이라고 해서 스테노스테로이드, 클레이도 메스토이드라고 하는 이 근육들. 자, 이런 근육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머리가 무너지는 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단거리용이 네. 파워를 위한 그런 근육들이 장거리용으로 전공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 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군데가 네. 아프다가 네. 점점 퍼지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근육이 아파지거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네. 근육은 뭐라고요? 고무줄과 같은 탄성 능력이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을 대칭적으로 우리 구조물들을 받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가 약해지면은 길이는 반드시 늘어나요. 그러면 그 반대쪽은 줄어들겠죠. 네네. 우리 어렸을 때 고무줄 총, 그렇죠, 새총 막 이런 것처럼. 예, 땡기면 그렇죠. 어딘간 늘어나지만 또 어딘간 짧아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받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무줄 게임하는 것처럼 고무줄 총 게임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구조물들을 이 근육과 힘줄과 인대들이 받쳐주는 건데 하나가 약해지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의 불균형이 네. 머슬의 고무줄의 불균형을 통해서 이 근육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뼈와 관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력은 더 배가 되죠. 그렇군요. 아, 참 늘 우리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잘못된 자세가 그 원인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별하게 외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내가 갖고 있는 일상생활의 습관과 또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그런 부담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초래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요즘에 현대인들이 우리가 살면서 이 잘못된 자세 중에 가장 지적할 만한 잘못된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쉽게 해서 우리가 생체 역학적으로 바이오미케닉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자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 사무직 종사자들 네.
대부분 많이 불편하세요. 컴퓨터. 예, 사무직 종사자들 앉아 계시는 분들 앉게 되면은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선생님, 저 허리 등받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또 허리 요대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목에 받침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네. 수동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질문해요. 왜? 수동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자꾸 이렇게 보조적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이 원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중보건식으로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사실은 교육 시스템 현황으로 봤을 때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일편단률적으로 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서 나중에 이제 저희 병원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그점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면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몸을 관리하는 법을 살았구나라는 걸 통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컨플릭을 해요. 왜? 네.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예, 네. 갖고 왔던 이미지와 사고 방식과 본인이 갖고 있던 건강 관리에 대한 예. 어떤 난리지를 한순간에 바꿔버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맞는 닥터야 아닌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사실은 컨플릭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몸이 좋아지는 걸 이제 테스트모니를 하죠. 그래요. 예. 또 요즘에 또 스마트폰이 또 주된 그 원인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자꾸 이렇게 구부정하게 그걸 보기 때문에. 네, 이 머슬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세도 중요하고 네. 단련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근육들을 부위에 맞게. 우리 병원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 또 하게 되면 겉보기엔 예전에 제가 속근육과 겉근육 막 이런 것도 방송으로 네. 나간 적이 있었는데 겉에 보기에는 막 우락부락하면서 건장해 보이는데 속은 비실비실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이고 저런. 예, 그리고 여성분들 네. 한창 뭐 우리 옥타곤 걸들처럼 막 네. 볼륨 있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렇군요. 빛 좋은 게살구가 돼가고 있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물 위에 뜬 백조와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겉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밑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네. 하고 있는 발놀림 그것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자세로 몇 시간 계속 이게 몇 시간 하루는 몇 시간이지만 이게 한 달, 1년, 10년으로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되겠네요. 네, 누적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오토바이가 딱 서 있어요.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이 오토바이를 내가 기울어져서 있을 때랑 아니면 똑바로 직립된 자세로 있을 때랑 오토바이에 가해지는 그 힘을 쓰게 되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일 때 그 힘은 어느 게 훨씬 더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울어진 오토바이를 그렇죠. 내가 컨트롤할 때 훨씬 더 많은 힘이 쓰여지겠죠. 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중력선에 지면하고 나란하게 있을 때 퍼펜디큘러하게 있을 때 우리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도 쉽고요.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아주 기능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자꾸 반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저도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여기저기 허리 아프고 막 이렇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잘못된 자세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심각한 얘기고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께서 특히 또 원인 가운데 이런 것들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되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음악 듣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자세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라고 한두 개 정도 더 좀 지적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책상에 많이 앉으시는 분들을 네. 대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의자에 앉으실 때 많은 분들이 한번 보세요. 네. 엉덩이가 밑으로 쭉 처지는 분들이 많아요. 엉덩이가 네. 유형은 크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두 가지로 앞뒤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기저면 기초가 단단하고 안정적일수록 이 27개의 척추뼈를
나란하게 위까지 끌고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렇겠죠.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안정적이지 않으면 위는 틀어지고 찌그러지고 트위스트되고 할 가능성이 다분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앉으시는 엉덩이가 바닥면에 전체가 딱 앉게끔. 무슨 말이냐면,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의자 걸터 앉기를 걸터 앉고 아니면 뒤로 제껴 앉고 예, 굉장히 불안정하게 앉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네네. 그래서 이 기저면을 통해서 머리까지가 올라간다는 개념을 갖고 가시고요. 탑을 쌓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튼튼하게 바닥을 딱 자리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엉덩이가 내가 축 처지면 꼬리뼈가 바닥에 닿을 것이에요. 네. 이 꼬리뼈가 바닥에 닿는 듯한 느낌을 없애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골반이 앞으로 살짝 올라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쿠션을 밑에 받쳐주는 것처럼. 그래서 밑에가 전반적으로 이분하게 바닥을 딱 앉았을 때, 일단 넘버 원 스텝은 오케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반이 앞으로 살짝 들려서 그 틸트 포워드가 된다 면 대부분은 가슴은 앞으로 밀려갈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가 되면 엉덩이 뒤로 빠지겠죠. 네네. 세컨드 스텝은 이 명치 부위를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요. 그렇죠. 이걸 살짝만. 유지하면서 밑부분을 유지하면서 위에 명치 부분을 살짝 눌러주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서랍장 우리 서커스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처럼 힘이 없으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압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 고개가 숙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숙여지죠. 이거를 머리를 세 번째 스텝은 머리를 끌고 올라와서 어깨 위에다 얹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때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마라톤이라든지 UFC라든지 이런 격투기라든지 장거리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나운서들이 해설자들이 그러죠. 저 선수 힘이 빠졌습니다. 저 선수 힘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세요. 자세 중요하죠. 어떤 거냐면 턱이 들렸는지 내렸는지. 이 사람이 강하게 되면요, 턱이 내려와요. 그렇군요. 턱이 내려면 배에 힘 들어가요. 턱이 들리면 배는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 연설이나 국회의원 연설할 때 턱을 시켜들고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딱 내리고 하시죠. 턱이 옆에서 봤을 때 쭉 빠져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또요, 굉장히 중요한 포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요. 집에서 쉬실 때. 그럼요. 보통 저도 그렇지만 소파에 거의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널브러져 있다시피 그냥 무방비 상태로 기대 있거든요. 네. 삐딱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매번 코어 바디 하잖아요. 이 중심부, 이 엉덩이, 배, 허벅지 이 부위가 나중에 제가 이 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게 약하게 되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이런 것들을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되잡을 수 있을런지 다시 한번 다 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진섭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실제로 저희 토크창에서도 저희 애청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장님 집에서도 사모님이나 자제분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로 많이 하죠. 엉터리 자세가 딱 보이면 바로 누구야? 지적에 들어가시죠. 누구야? 지적보다는 가이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건강들 하세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한 특별하게 병원은 많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환경이 노출되면은 병원을 가려고 말씀드리는 병원은 메디컬 병원이죠.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자세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했던 목 통증이나 이 어깨 통증, 이렇게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 오늘 이제 좀 우리가 되잡고 바로 잡아야 될 시간인데요. 원장님, 평상시 어떤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들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몸은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 균형을 위해서는 내가 균형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기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선에서 앞모습과 옆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느 부위가 어느 식으로 빠져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삐딱한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시작점을
쉽게 얘기해서 엉덩이, 골반 쪽에서 시작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머리부터 내려와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기준으로 해서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탑을 쌓고 가는 그런 쉐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알려드리고 네. 또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균형이 기준선에서 잡혀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건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어디가 늘어나 있네, 어디가 삐뚤어져 있네, 어디가 틀어져 있네, 그분은 불편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불편하고 아파하실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이 기저면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 블럭을 쌓는 것처럼 끌고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머리까지. 네. 그래서 자꾸 윈도우나 아니면 거울이나 그림자를 통해서 내 몸의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모니터 하시는 거를 네.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쁜지 뭐 어디가 뭐가 묻었는지만 보지 말고 자세를 늘 보셔야 되겠네요. 우리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어떤 교육을 받느냐. 맞아요. 거울 봤을 때 얘가 뭐 옷 치장, 뭐 얼굴 치장만 한다, 공부는 안 한다. 어렸을 때 이런 교육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울 보면 남자들은 특히나 거울 보면 얘 공부 안 하고 이상하게 빠져나간다, 아니면 못된 아이로 가능성이 많다. 어른들의 교육 방식은 교육이 쉽게 얘기해서 공부니까 공부의 그렇죠. 성적이 나오는 거였으니까 네. 거기에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보는 것을 외모 꾸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갖고 있는 베이지, 기초 과학, 네. 기초 수학처럼 네. 이런 것들 기초적인 베이스를 강화시키는 그 가운데 그게 강화돼서 안정이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력선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강화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앉거나 서거나 아니면 걸을 때 나를 자꾸 천장 아니면 지붕 아니면 하늘 위로 끌고 올라가는, 높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끌어올리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그런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교대를 가기 위해서 네. 교육대학교 한국에서 네. 근데 키가 작았어요. 네. 0.5cm가 안 됐어요. 모자랐군요. 네, 그래서 일반대를 갔는데 네. 아쉽네요. 그래서 그 교대를 갈 때 그 키 0.5cm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아직도 선한 기억이 네. 키 늘리기 위해서 막 벽에다가 매일매일 올 때마다 내 키 자랐어 안 자랐어 이거를 네. 저희 앞에서 얘기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누님하고 나이 차이가 꽤 있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 키 자라기 위해서 아니면 어르신들 아니면 젊으신 분들 키 어떤 입시고시라든지 어디 채용고시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키 크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을 평상시에 자주 갖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자 앉을 때 꾸부정에 털퍼덕 이렇게 앉거나 중요한 건 팔꿈치가 내 책상에서 멀어지면 내 몸통에서 책상 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척추는 꺾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팔꿈치가 내 옆선에 있게끔. 항상. 그리고 네. 많은 여성분들 아니면 많은 사무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오픈이 돼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한번 네. 거울을 보세요. 네. 내 팔꿈치와 어깨를 귀와 나란하게 놨다고 봤을 때 앞에 몸통과 뒤에 몸통을 쉽게 얘기해서 균등하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쌓아져 가면은 참 좋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팔이 뒤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가슴은 굉장히 넓어지죠. 열려 있죠. 그 네. 뒷가슴은 좁아지겠죠. 네. 균형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약해지면 늘어나고 반대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이런 분들은 치킨 윙이라고 해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숙여지는 것을 이 팔로 보상하는 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팔이 뒤로 갔는지 팔이 앞으로 갔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체형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팔을 기대고 있는지 앞쪽으로, 팔을 뒤쪽으로 해서 몸통이 꾸부정해서 기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디스크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증상들도 많이 나고 그거로 인해서 근육 통증들 말씀드렸던 불균형하게 자꾸 힘들게 깨지고 상처나고 하고 회복 없이 하다 보니까 자꾸 굳고 거기가 붓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탈선을 하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먹으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조금씩 삐져나가고 잘못된 것이 쌓아지고 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아파지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단련하고 날마다 나를 관리해가고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내 몸을 단련하고 관리하고 관심을 주는지에 따라서 내 몸은 그것만큼 나무가 자라듯이 쑥쑥쑥 해야 할 만큼 자라야 될 만큼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어딘가에 자꾸 의지하고 기대고 이런 게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원리를 알고선 능동적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네, 운전할 때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이제 뭐 질문이 자꾸 격가지로 자꾸 펴져 나가는데. 네,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운전도 동일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태까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 척추의 곡선과 밑에 파운데이션 기저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의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뒤로 비스듬하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카일수록 엉덩이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이 끝이 의자가 기울어진 격이죠. 그렇죠. 뒤로 기대게 되죠. 네. 하지만 이거를 장시간 이런 식의 스타일로 운전을 하시다가 보면은 척추의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디스크가 밑으로 빠지기가 쉽죠. 그리고 현수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출렁출렁하는 그 현수교를 한 방향에서 계속 꾸준하게 쉼 없이 잡아 당긴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고무줄들은 상처가 나겠죠. 근육 힘줄 인대와 디스크도. 그래서 그 자세들을 엉덩이와 쉽게 얘기해서 척추가 90도 각도가 되는 거. 일직선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모호해요, 사실은. 이거 좀 불편하긴 하죠, 사실은. 운전을 이렇게 한다고 이게 생각하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 이 라디오상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고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 이 자체 원리를 아시는 순간부터는 허리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 원리는 굉장히 이 방송상에는 굉장히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쨌든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아래쪽에 무게중심 균형을 잘 잡고 위에를 쌓아 올리듯이 정확하게 똑바로 앉아야 된다는 거니까 아마 지금 운전하시다가 뒤로 쭉 기대고 하시던 분들 의자 많이 당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일반 세단 승용차인데 스포츠카처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주의 인물입니다. 다리가 쭉 펴지시면서 팔이 쭉 벌려지시면 이분들 위험해요. 거의 10에 8, 9명은 허리 아프다고 목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험합니다. 자, 오늘 너무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세미한 카로프락틱 클리닉 백상준 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문세의 끝의 시작. 비록 몸은 아프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음악 함께 들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